안녕하세요.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연 녹취 없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장 가장 두려운 순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계신가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녹취가 없는데 과연 신고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들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막막함은 결국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녹취 없이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장 오해 하나.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반드시 녹취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녹음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녹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녹취가 있으면 물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녹취 외에 다른 증거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강력한 증거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장 실제 판단 기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단 하나의 증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첫째, 반복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회성 사건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발적인 불화나 오해보다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일어난 상황들을 상세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업무상 우위 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의 상사, 선배 또는 관계 우위에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닌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정신적 업무적 피해 여부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를 넘어 실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수면 장애, 우울증 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황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의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적인 증거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 증거들이 모여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녹취 없이 가능한 증거. 자, 그렇다면 녹취가 없어도 어떤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료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때로는 녹취록만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 메일입니다.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예를 들어 부당한 지식, 업무 배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 혹은 불필요한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황을 보여주는 메일이나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누락된 기록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발신자와 소신자, 시간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객관성이 높습니다. 둘째, 메신저 대화입니다.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슬랙, 팀즈 등에서 오간 대화 내용 또한 디지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의 폭언, 비난, 조롱이 담긴 메시지 또는 집단 따돌림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증거를 신고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는 오직 신고 및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기록 또는 업무 일지입니다.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었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등 괴롭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심리 상태도 함께 기록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일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업무 배제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소외되는 등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또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료들에게는 공유된 공지사항이나 업무 자료가 본인에게만 전달되지 않은 경우, 특정 업무에서 갑자기 제외된 인사 발령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병원 상담 기록 및 진단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의사의 진단서 등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직장 내 괴롭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꾸준한 상담과 기록은 더욱 신뢰도를 높입니다. 여섯째, 주변 동료 진술 또는 탄원서입니다. 괴롭힘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관련된 내용을 들은 동료들의 탄원서나 참고인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은 사건의 신빙성을 높여주며 피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들의 자발적인 증언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녹취가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진행한 상담 기록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5장 왜 녹취만 떠올릴까? 우리가 녹취만을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녹음 파일을 자주 접하면서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한방의 증거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강력한 한방의 증거에 익숙해져서 녹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녹음 없으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건은 마치 복잡한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단 하나의 압도적인 증거보다는 여러 작고 세부적인 조각들이 모여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별적인 증거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완성할 때 그것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은 다양한 증거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6장 더 중요한 것.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취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명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조작되지 않은 꾸준한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정성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꾸준하게 작성된 일지, 메신저 대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어떤 녹취록보다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며 서로를 지지할 때 그 증거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완벽한 증거보다 꾸준한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자체적인 증거 수집 능력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진술과 최소한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7장 행동의 시작. 녹취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괴롭힘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고 기록을 남기고 문제를 공식화하는 순간 괴롭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균형은 달라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묵인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며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방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정보와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녹취가 없어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과 정신적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산재 인정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